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오른 종목도 많았고요. 지수도 좋았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았었는데 코스닥은 하락한 종목이 한 200 종목 정도 더 많았고 훨씬 많았고요. 지수도 빠졌고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외국인들의 수급의 차이, 뭐 기관보다는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 차이가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FOMC가 내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가 있습니다. 음, 지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어느 정도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인하할 여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월 발언이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때문이겠죠.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경기 둔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이.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내일 새벽에, 증시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그 하락을 좀 시켰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하락을 키운 이유는 미국에서 나스닥이 어제 1.7%대, 다우는 0.6% 빠졌지만 나스닥이 1.7%대 하락 급락이 나왔기 때문이고 대형주들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흐름과 오늘 우리의 흐름이 얼추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같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포인트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FOMC 앞에 미리 이 경계 매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다기보다는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FOMC 재료 자체가 지나가면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특히 미국은 나스닥, 우리는 코스닥에 너무 많이 빼놨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빠지거나 계속 오르는 뭐 종목이나 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이를 좀 보자는 거고요. 기대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바이오라든가 이 코스닥 쪽의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 물량을 이제 오늘 던져놓고 수익을 실현하고 갖고 있는 현금으로 다시 잘 가는 애들을 붙들고 올라타려는 그게 돈의 뭐 흐름, 어떤 돈 가진 자들의 본능 뭐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시중에 이제 자금이 오늘은 수익을 실현해 놓고 만약에 지나치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시장이 좀 더 빠진다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바로 또 잘 가는 애들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금을 확보해 놓은 그런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어제 저녁 때 막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급하게 이 분석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그냥 그러느라고 어제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이 신청해 주신 종목이 더 있었는데 네 종목을 오늘 다뤄드리겠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이제 아니죠. 어제 세 종목이었고 오늘 한 종목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루닛, 하이브, YC까지 이 네 종목을 오늘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506종목 올랐고요. 371종목이 빠졌습니다. 0.62% 올랐고 코스피 100이 0.91% 올라서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닥은 688종목이 올랐고 886종목이 빠졌습니다. 0.96%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1.45% 빠져서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는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금투도 많이 샀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0.15% 오르고 있죠. 지금 현재는 0.2627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0.35% 5원 10전 올려서 1456원 20전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0.92% 내려서 66.75달러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FOMC 경계감과 GTC 2025 실명감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전기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제약업종 중심의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일단 FOMC 앞두고는 지금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사실은 경계 심리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재료가 다시 지나가고 나면 되게 자주 있는 그 패턴입니다. FOMC에서 어떤 큰 그 우려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내비쳤을 때 재료가 지나가면 악재가 사라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면은 FOMC 경계감 속에 코스닥 지수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미국의 이제 FOMC를 앞두고 투자 경계 심리 속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하락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일반 서비스 및 제약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CLX 시장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CLX는 지금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HBM이나 온디바이스나 하는 것처럼 이제 CLX도 차세대 반도체로 불리면서 이제 섹터 자체가 이 고사양의 차세대의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반도체의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 그 반도체가 이동시킬 때 이 그 데이터가 지나가는 어떤 통로를 넓히는 그런 어떤 그 장치 CLX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반도체 요소로 지금 되게 그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러 종목들이 지금 오늘 같으면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 CLX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총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은 오늘 반도체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또 아주 강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와 현대모비스가 2%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까지가 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까지가 1%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SM이 6%대 오르면서 시총 15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 에코프로 BM도 강보합권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HLB가 6%대 하락, 또 알테오젠이 5%대 하락. 이제 대형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보험이 제일 좋았네요. 서울보증보험이 17%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네요. 반면에 운송창고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HMM이 3%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SM이 6.7%대 오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예림당도 3%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일반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셀리드가 12%대, HLB제약, 온코크로스가 6%대, 올릭스와 알테오젠이 5%대. 알테오젠 대장주가 5%대 빠지니까 답이 없죠. 사실은 업종에서.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삼일제약이 5%대, 한올바이오파마가 2%대 올랐습니다. 어제 갑을 이런 표현을 해드리면서 한올바이오파마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시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바로 나왔고요. 자, 하락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가 10%대, 제일약품 8%대 빠졌는데요. 오늘까지 그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안 했죠. 오늘이 수요일인데. 그럼 보통상 이틀 전쯤에 한다고 하면은 화요일쯤에는 지정이 나왔어야 되고 늦어도 오늘까지는 지정을 해야 금요일에 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그 탄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치인 테마주처럼 지금 요즘에 움직이고 있어서 주가가 최근에 그 탄핵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오늘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TNR 바이오팹이 21%대, 지노맨 컴퍼니 5%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알리코 제약과 오름 테라퓨틱이 7%대 빠졌고 보로노이와 HLB가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HD한국 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리노공업,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HPSP 순이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덴티움, 제주항공, S1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미스터블루, 파크시스템스, 리노공업, 한국 BNC, 로체시스템즈 순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어제 리포트가 나와서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 올려드렸는데 북미 진출이 가십권, 자율주행 4D 이미징 레이더 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KB증권 리포트는 굉장히 보기 쉽게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나와요. 지금 보니까 지금 왼쪽에 체크포인트 1, 2, 3가 다 돼 있고요. 리스크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쫙 돼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그래서 체크포인트 보면 자체 레이더 센서로 만든 스쿨버스 안전 솔루션이 판매 승인을 받았다. 옆에 보면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내용이 하나 있고요. 모빌리티 제품군인 드론, 그 다음에 뭐 배송이나 방산, 그리고 차량용, 특수 차량용 시장 확대 및 수요 증가 예상 이런 얘기 나왔고, 산업용 고객사인 LG전자 에어컨 적용하는 레이더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은 고객사 침투 속도, 밑 옆에 보시면 신규 사업의 침투 속도 편차로 인해서 예상보다 의미 있는 실적 상승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짓눌렀던 리스크 요인이 실적이 올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하반기로 늦어지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또 이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었다면 다양한 그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사실 제일 큰 매력은 기술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2022년도인가 그 CES 2022년도였나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상을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혁신상, 그 기술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상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전히 탑 클래스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아마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주가가 좀 밀렸을 때는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언제나 2만 원까지는 뭐 단숨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근데 기관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매수. 자, 그 차이가 이제 최근에 11,300원대까지 갔다가 12,300원대로 한 1,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2,000원, 11,000원, 12,000원 하는 자리는 여전히 싸게 느껴지는 자리고 거래량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지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이게 내일쯤 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FOMC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조금 주가의 그 흐름을 좀 바꿔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외에는 0.08% 10원이 빠졌습니다. 12,330원. 자, 일봉 보면은
그 241선을 저점으로 해서 10,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합니다. 쭉 반등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61선과 노란색 21선이 만나는 13,000원대 정도까지 노란색으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추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한 13,100원대, 100원, 2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을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루닛입니다. 루닛 또 리포트가 이제 나왔는데요.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 이런 제목으로 글로벌 1세대 의료 AI 기업 볼파라의 헬스케어 인수 효과는 루닛 제품의 고도화로 이어진다. 글로벌 B2G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루닛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리포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수급을 보면 기관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외국인이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오늘 매수하면서 주가를 100원 올렸는데요. 사실 어제 크게 올랐고 오늘 100원 올랐는데 일봉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오늘 100원이 올랐는지. 자, 먼저 시간외를 보겠습니다. 0.34% 200원 빠졌네요. 59,500원. 자, 일봉 볼까요? 바로 머리 위에 481선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481선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 481선 근처까지 오니까 한 61,000원쯤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니까 주가가 눌리는 거죠. 위에 머리 위에서 힘으로 누르니까. 그래서 이 루닛이 지금 481선을 단숨에 돌파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눌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21선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루닛 정확하게 가격대를 알려드리면 481선은 61,000원이고요. 61,050원이고요. 21선은 5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한 59,000원 밑에 58,000원대까지 조금 눌렸다가 갈 수 있다는 거. 위쪽에 머리 위쪽에 61,000원까지 6만원대 돌파를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하다가 21선 있는 58,500원 정도까지 좀 밀렸다가 갈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481선을 단숨에 강하게 뚫어낸다면 그 위에 있는 64,000원대 후반에 있는 61선까지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하이브인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강도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 글 써드리면서 엔터는 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회복할 거니까. 주가를 곧바로 회복할 거라고 저는 오늘 봤고요. 하이브나 오늘 코스닥에서는 SM이 많이 올랐고 코스피에서는 하이브가 이제 2%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하락폭에 비해서는 반등이 좀 그렇게 강하게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특히 외국인은 최근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지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시간 외는 0.21% 500원 올렸습니다. 234,500원. 자, 일봉을 보면요. 지금 아래쪽에 초록색 61선을 타고 심지어 61선에 정확히 기댔던 자리는 지난 금요일에 61선이 22만 5천 원이었는데 저가가 22만 5,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1선에 기댄 다음에 올라갔었고요. 어제는 11선에 눌렸고 오늘은 다시 바닥에 61선 부근에서 출발해서 11선 부근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지금 61선이 바닥이구나. 61선은 22만 6,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만 대략 7,000원 정도라고 보고 23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그냥 오히려 매수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기간에는 21선, 11선을 분명히 깰 거고요. 21선, 24만 4천 원. 지금 자리보다 10,000원 정도 올라가는 자리가 단기로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YC를 신청해 주셨고요. 아까 YC를 뭐라고 신청을 해 주셨죠? 제가 잠깐만 써주신 글을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YC를
YC. 시간 날 때 YC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5개월째 13,450원이 평단이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은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일단 어떤 종목인지 좀 보겠습니다.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이렇게 돼 있고요. 매출 비중이 70%. 반도체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9,900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왔어요. 평단이 13,45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평단까지 못 갔네요. 그쵸?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윗꼬리가 13,470원까지 13.7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평단 위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 자, 지금 외국인이 93만 주를 매수, 최근 4일 연속 매수, 기관은 매도 폭을 줄이고 있고 개인만 팔고 있고 금융투자연기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시간외를 먼저 볼까요? 시간외 보면 0.15% 20원을 뺐어요. 12,930원.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제가 이제 1년치 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선이 하나 보이죠? 분홍색 선이 241선입니다. 이 241선이 지금 12,79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12,950원 깼죠? 깨고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항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올라갔죠. 그러면 내일 12,790원을 지킨다면, 12,800원 정도를 지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자리는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매물대 바뀌는 자리들 13,9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 다음에 15,500원 정도 되는 자리. 15,500원까지는 좀 지금 당장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13,900원, 뭐 대략 한 14,000원이라고 보면 13,900원대 1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이 13,45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13,800원대, 900원대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어느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남은 물량 갖고 15,000원대까지 가져가는데 밀릴 수 있잖아요. 밀리면 이제 수익 실현했다가 밀리면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한번 더 해봅니다. 13,000원대 초반까지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매수를 해서 15,000원대까지 뭐 보고 중장기로 가져가는데 15,550원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흐름에 따라 좀 달라요.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제가 볼 때 지금은 241선 지지가 나온다면 14,000원 가까이까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추후에 또 말씀을 나누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이제 전부 뭐 좋은 흐름이죠. 다우가 26포인트, S&P 500은 뭐 7.75니까 강보합권, 나스닥은 42포인트 정도 되는데, 자,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 현재는, 자, 다우가 66포인트, S&P 500이 13.25포인트, 나스닥은 58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점점점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요. 이거는 어제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을 해준다면 당연히 우리 증시도 내일 잘 갈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62포인트까지 튀었습니다. 다우가 68포인트, 나스닥 62포인트. 지금 아직 뭐 한 4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개장까지.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FOMC 지나는 그 순간 사실은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을 키우는 게 이 선물 지수 보면은 이제 우리 장전 시간에 보면은 어떻게 될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듯이. 근데 그거는 시초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에
시작 지점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계속 상승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특히 미국 내일 이제 파월 뭐 그 발언이라든가 이렇게 그 중요한 지점을 지날 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느냐 이제 이걸 잘 봐야 되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강조를 했던 점도표가 올해의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이제 보는 그런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주 중요한 요소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는 사이에 다우는 70포인트, 나스닥은 67포인트, 68포인트까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마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랬고 계속 바쁜 시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멤버십 회원들께 할애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제가 이 채널 만든 지가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좀 투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5년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투자라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제를 또 만들어 놓고 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더 써드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저녁 때 분석을 해드리고 주말에 종목 신청받아서 분석해드리고 하는 동안에 멤버십 회원들께 좀 할애하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월쯤에는 좀 멤버십 회원들을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나 종목 분석이나 또 종목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일반에 공개하는 이런 영상을 좀 줄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4월 뭐 지금 3월 말이니까 4월쯤부터 또는 다음 주부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을 할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아직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뭐 조만간에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공짜로 뭘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도움이 좀 되고자 하는 마음과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절충을 어느 지점에서 한다면 그런 것들도 잘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간 네, 좀 더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네, 한 5년 뭐 이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슬슬 컨셉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 지금 벌써 나스닥 80포인트까지 상승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